나 사랑에 빠졌어. 뭐라고? 지금 순호가 사랑이라고 말한 거 맞아?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는데 마음을 전하고 싶대. 내 마음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글쎄, 그 친구가 받았을 때 순호 네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게 뭐가 있는데? 글쎄, 그건 나도 잘... 편지를 주는 게 어때? 편지? 오, 그거 좋겠다. 나도 내가 누군가한테 편지를 받는다면 정말 감동일 것 같아. 맞아. 편지에 순호 네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잖아. 우와, 정말 낭만적이다. 좋았어. 그럼 편지를 쓰는 거야. 근데 편지를 어디에 쓰지? 꾸야, 종이에 써야지. 케비, 너 종이 있어? 아니, 판다 너 있니? 아니, 라피도 너 있니? 아니. 그럼 어떻게 편지를 써? 종이도 없는데. 우리한테는 아하! 써니 세자! 써니 세자! 같이 가! 아니야. 이것이 아니야. 벌써 1시간째.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우와, 이제 흡족해. 뭔가 된 것 같아. 어디 보자. 오라, 아주 좋아. 순호, 케비. 으아, 아이고 깜짝이야. 꼭 이렇게 깜짝 놀라게 갑자기 온다니까. 어쨌든 잘 왔어요.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어때요?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오, 종이다. 써니 세자. 저도 종이 한 장만 주세요. 종이? 오, 여기 한지를 말하는 거죠? 한지? 한지가 뭐예요? 종이 아니고요? 에헤이, 종이라 함은 자고로 이 식물에서 실처럼 생긴 이 섬유질을 쫙 뽑아다가 엉기게 한 다음에 평평하게 만들고 그걸 잘 말린 거거든. 그게 바로 한지를 만드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한지는 고유 제조법을 가진 우리나라의 종이옷이다. 오, 한지는 어떻게 만드는데요? 만드는 거? 그러게. 백성들이 만든다고 내가 듣기는 했는데 만드는 건 내가 잘. 좋았어. 그럼 한지 만드는 방법은 제가 알아보고 올게요. 한지 만드는 현장에 나와 있는 워프입니다. 제가 주사해 보니까요. 한지 한 장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지는 당나무나 삼지 당나무 껍질을 재료로 만들어서 닭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한지 만드는 과정을 알아볼까요? 먼저 11월에서 2월 사이에 자란 지 1년 된 당나무를 베는데요. 이 시기에 당나무가 섬유질도 잘 생성되어 있고 수분도 적당하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당나무의 까맣고 푸른 껍질을 제거하고 하얀 껍질을 벗겨서 모으는데요. 모은 당나무는 맑은 물에 하루 정도 불려두어야 해요. 불린 당나무 껍질은 잿물에 넣어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푹 삶아요.
여기서 잿물이란 집 등을 태운 재를 따뜻한 물에 우려서 건더기를 걸러낸 물을 말합니다. 잘 삶은 당나무 껍질을 맑은 물에 다시 3에서 4일 정도 담갔다가 깨끗이 씻어내는데요. 이때 남아있는 찌꺼기를 손으로 하나하나 골라내요. 정말 엄청난 정성이죠. 다음, 당나무 껍질을 평평한 곳에 올려두고 방망이로 두드리면 섬유끼리 잘 붙고 부드러워진답니다. 당나무의 껍질에서 나온 섬유들을 닭풀 뿌리에서 나온 끈적한 진액과 함께 물에 풀어주고요. 대나무 발로 닭 섬유를 건진 다음 이리저리 흔들어서 사방으로 흘려보내면서 한지를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물기가 있는 한지를 햇볕에 잘 말려줍니다. 드디어 한지 완성! 한지 한 장을 만드는데 100번 손이 간다고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답니다. 아우, 난 그것도 모르고 한지를 가지고 장난하고 마구 썼는데 아우 그랬던 거였구나. 이제부터는 한지 너를 아껴주마. 그런데 써니 세자,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한지를 만들었었어요? 언제부터냐고요? 내가 잘 모르죠. 왜냐하면 한지의 시작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 중국의 채륜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무 껍질에서 종이 만드는 기술을 발명했고 그 기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의 한지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뿐이죠. 종이는 원래 이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중국에서 만들어진 종이 기술이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전해졌고요. 종이 만드는 방법, 그리고 식물을 재료로 만든다는 것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그리고 일본이나 비슷하답니다. 아하, 그러면 중국의 종이, 일본의 종이하고 우리나라의 한지하고 뭐가 달라요? 오, 좋은 질문입니다. 궁금하다면 바로 이걸 보시면 되겠죠. 일단 중국의 종이는 선지라고 부릅니다. 선지는 굉장히 얇고 부드러워서 먹물이 잘 스며들죠. 그래서 서예라든가 즉 글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데 적당한 종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료는요. 마나 죽순, 마와 죽순을 원료로 해서 즉 식물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고요. 일본의 종이는 화지라고 부릅니다. 조선시대 때는 외지라고도 불렀답니다. 자, 일본의 화지는 습기에 강하고 먹물이 잘 번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죠. 꾸지나무라든가 산당나무로 그것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한국은 한지라고 하죠. 굉장히 질기고 아주 오래 보존이 되는 것이 큰 특징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특히나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보인데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이에 인쇄를 한 것인데 이것이 자그마치 1000년이 넘도록 아주 잘 보존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다? 바로 인쇄를 한지에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한지가 그만큼 튼튼하고 변하지 않는 성질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지가 이렇게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자, 일단은 한지가 오래 보존될 수 있는 이유는 산성을 띠는 종이가 아니라 중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성을 띠는 종이는 공기 중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색이 바래고 바스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중성을 띠는 우리 한지는 공기 중에서 쉽게 변하지 않는데요. 자, 그리고 한지 원료가 바로 당나무입니다. 당나무. 중국이나 일본의 종이와 다르죠. 원료가. 이 당나무가 원료인데 여기에서 얻은 섬유가 다른 나무의 섬유보다 더 가늘고 길어요. 자, 가늘고 긴 섬유는
짧은 섬유, 예, 그 길이가 짧은 섬유보다 더 잘 엉기게 되겠죠. 기니까. 자, 그러다 보니 당나무로 만든 종이는 그물망처럼 촘촘하고 일정하게 짜여져서 아주 튼튼하답니다. 그러니까 원료가 좋은 거예요, 원료가.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나무에서 얻은 섬유에는 리그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리그닌은 종이에 좋은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서 벌레를 막아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열이나 자외선에 약해서 종이를 누렇게 만드는데요. 자, 그러면 한지는 어떤가? 한지에는 이 리그닌이 거의 들어있지 않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색이 편하지 않아요. 아하, 그래서 한지가 그렇게 오래도록 보존되는 거구나. 그럼 와, 인형 너무 예쁘다. 딱 내 스타일이야. 진정해, 진정해. 여기 있는 게 다 한지로 만든 공예품이래. 진짜? 여기 있는 게 다? 대단하다. 그러면 저기 저 등은? 이 등도 한지로 만든 한지 등이야. 그럼 저 상자는? 그것도 한지로 만든 거지. 그럼 저 봉투는? 물론 그것도 한지로 만든 거고. 에이, 설마 저 끈은 아니지? 그것도 한지로 만든 한지끈이지. 으아, 대단하다. 이게 다 한지로 만든 거란 말이야? 응. 한지로 공예품을 만든 다음에 칠을 하면 물에 젖지도 않고 더욱 튼튼해진다지 뭐야. 그래서 옛날에는 한지 공예품에 오칠을 하거나 들기름이나 덜 익은 감을 물과 섞어서 만든 즙을 바르기도 했대. 이 밖에도 바다에서 나는 풀인 우뭇가사리를 끓인 즙을 바르면 한지 공예품이 더 튼튼해진대. 그래, 결심했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다 사야겠다. 순호야, 너 이거 다 사게? 아이, 진정해. 너 용돈도 얼마 없잖아. 나 말리지 마. 짜잔! 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한지는 빛을 그대로 비추고 공기를 통하게 해서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아주 훌륭한 종이죠. 와하하! 그래서 이 한지는 집을 만드는데도 아주 톡톡한 역할을 했답니다. 자, 그럼 벽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한옥이 있습니다. 한옥에서 벽을 한번 보시죠. 벽은 여기에 있습니다. 흙벽에 이 얇은 한지를 잘 발라서 지금의 벽지처럼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기 문도 있고 창문도 있죠. 자, 한지를 바르면 공기가 잘 통하고 습도가 조절되기 때문에 여기 문과 창문에도 한지를 발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을 한번 볼까요? 여기 바닥이 있습니다. 온돌 방바닥에 두꺼운 한지를 깔아서 기름을 먹이거나 오칠을 해서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냐?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질기고 튼튼한 것을 이용한 옷이나 또는 신발, 모자, 자, 이런 것들을 만들 때에도 한지가 쓰여졌다는 것.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겨울에는 말이죠. 솜 대신에도 이 한지가 쓰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겹겹이 잘 넣어서 마치 솜처럼 만들어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 한지를 꼬아서 끈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꼬아서 끈을 만든 다음에 그것으로 갓끈으로 사용하고 지게끈으로 사용하고 농기구죠. 도리깨끈으로도 사용하고 또 팽이채 끈으로도 사용했답니다.
자, 이 한지에 기름을 발라서 그릇을 만들면 물이 새지 않고 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마치 여기 함지박, 이거 함지박이죠. 예. 함지박은 통나무를 파서 만들어낸 커다란 그릇을 함지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함지박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이 한지가 굉장히 질렸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세요. 아프겠다. 하지만 이 사람은 웃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한지 때문에. 자, 보세요. 철 갑옷이나 가죽 갑옷에 비해서 만들기 쉽고 또 저렴했기 때문에 병사들이 입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종이로 만든 갑옷인 지갑을 말이죠. 자, 다양한 색상으로 물들이기 쉬워서 여러 색깔의 갑옷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니까 패셔너블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종이 지자를 써서 종이 갑옷이다. 즉 지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야, 한지,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한지에 다양한 색깔을 물들였어요? 어떤 색깔을 물들였는데요? 아, 여기 다양한 색깔이요. 모르겠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는 5가지 색, 오방색이라는 전통 색상이 있었어요. 오방색은 동, 서, 남, 북, 그리고 중앙의 5방향에 각각 색깔과 의미를 정한 거죠. 먼저 청색. 청색은 만물이 살아나는 봄을 의미하죠.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본래식에서 빠지지 않는 색깔이에요. 적색은 여름을 나타내는데요. 잡기와 병을 막아주고 복을 비는 색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동지에 붉은 팥죽을 쑤어 먹었죠. 백색은 가을을 나타내고 청렴, 순수, 순결함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흰옷을 즐겨 입었대요. 그래서 내 털도 흰색이죠. 흑색은 겨울을 나타내요. 흑색은 인간의 지혜와 관련되었다고 생각했는데요. 태양이 사라진 어둠, 즉 죽음을 나타내기도 했대요. 마지막으로 황색은 태양의 색이자 흙의 색깔이기도 하죠. 오방색을 중심으로 가장 고귀한 색으로 여겼답니다. 이상 오방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케비가 오방색에 대해서 아주 잘 조사를 했습니다.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 즉 청적, 백, 흑, 황 이 5가지 색을 오방색이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아주 자주 사용했죠. 즐겨 사용했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목조 건물의 이 단청에도 오방색을 사용했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 말이죠. 이 구절판에도 오방색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에도 사용했어요. 오, 아기가 예쁜 한복을 입었네요. 저기에도 오방색이 사용된 거죠? 맞습니다. 돌이나 명절에 입혀서 이 아이에게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 오방색 색동 저고리에 담겨 있고요. 또 오방색지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이 아이가 지금 잡고 있는 것, 즉 지는 종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돌잡이에서 오방색지를 잡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아이는 재주와 능력이 아주 많은 아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써니세자, 옛날에는 재료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오방색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네, 아주 잘 만들었죠. 자, 천연 염색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화학적인 염색이 아닙니다. 자연에서 우러나온 그 식물이나 이 광물을 이용해서 종이나 옷감에 물을 들이는 것이 바로 천연 염색이라고 하는데 공기와 물을 오염시키지 않겠죠? 왜냐하면 자연에서 제대로 나온 물건들로 그런 자료들로 그런 재료들로 만들기 때문이죠. 피부에 자극이 적어서 몸에 덜 해롭고요. 이 천은 빛깔이 아주 곱고 바래지도 않는답니다. 자, 그럼 어떤 색깔을 낼 수가 있었느냐? 일단 여기 있는 이 식물을 보십시오. 이 식물의 이름은 쪽이라고 합니다. 자, 이 쪽이라는 식물의 잎과 줄기로 염색을 하면 와, 멋있다. 멋있어. 자, 이 푸른색을 낼 수가 있답니다. 이게 바로 쪽빛이라고 하죠. 쪽빛.
이쪽 빛이 바로 이런 파란 색깔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소목인데 나무 껍질인 이 소목 껍질로 염색하면 붉은색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좀 비슷합니까? 자, 그리고 치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자, 이 치자는 뭐니 해도 노란색을 낼 수 있는 천연 염색 재료로 유명하죠. 나무 열매인 치자로 염색하면 이렇게 예쁜 노란색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배자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배자. 처음 들어보셨나요? 이 오배자라는 것은 나무벌레 집입니다. 예, 북나무에 기생하는 나무벌레 집인데, 자, 이것을 이용해서 염색을 하면 이렇게 흑색, 멋진 흑색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 우리 주변의 자연에서 색깔을 얻었군요. 봉숭아 꽃잎을 손톱에 물들이는 거랑 같은 거네요. 어떻게 알았지? 자, 우리가 여기 봉숭아 꽃잎을 빻아서 손톱에 이렇게 올려두고 예쁜 붉은색을 얻게 되죠. 이것도 바로 천연 염색의 일종이다 이거죠. 나도 하고 싶다 세자지만. 봉숭아 꽃잎 물들이는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봉숭아 꽃잎을 하나씩 딴 다음 꽃잎을 모아 잘게 찧어주세요. 꽃잎에서 즙이 나와서 촉촉해지죠. 이렇게 찧은 봉숭아 꽃잎을 손톱 위에 차례차례 올려주세요. 꽃잎이 떨어지지 않게 비닐로 감싸주세요. 3시간 이상 기다린 후에 비닐을 하나씩 벗겨보니 손톱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어요. 여러분도 꼭 도전해보세요. 한지 바구니 만들기 준비물을 볼까요? 한지, 밀가루 풀, 또는 물풀이나 딱풀도 좋지요. 그리고 풍선, 송곳이나 펀치, 가위를 준비해 주시오. 먼저 풍선에 바람을 후 넣고 묶어주시오. 풍선을 너무 크게 불면 만들기 힘들 수 있으니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오. 이때 만들 바구니의 모양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도 좋겠지요.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기만큼 한지를 붙여주면 되지요. 다음으로 풍선에 한지를 붙여주시오. 풀을 넉넉하게 발라가면서 튼튼하게 몇 겹씩 붙여주면 됩니다. 열심히 여러 겹을 붙여야 튼튼한 바구니를 만들 수 있겠지요. 바구니 모양으로 한지를 다 붙이면 그대로 말리면 됩니다. 한지를 말리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미리 바구니 모양으로 한지를 이렇게 붙여서 말려왔지요. 어때요? 제법 바구니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한지가 다 마르면 풍선을 뽁 터뜨려 주시오. 한지가 다 마르지 않으면 풍선이 떨어지지 않으니 꼭 다 말린 후에 풍선을 터뜨리시오. 하나, 둘, 셋, 터뜨려 보게나. 팡! 오, 바구니 모양 완성! 안이 비어있는 동그란 바구니 모양이네요. 다음으로 바구니의 테두리 부분을 다듬어 보시오. 울퉁불퉁했던 테두리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지요? 송곳이나 펀치로 바구니의 가장자리에 구멍 2개를 뚫어보시오. 손잡이 끈을 끼울 부분이니까 양쪽으로 끈이 들어갈 수 있게 반대쪽에도 구멍을 뚫어야겠지요. 구멍 2개가 생겼네요. 바구니 손잡이를 만들기 위해서 한지를 꼬아 만든 끈을 준비하시오. 한지 끈을 구멍에 끼우고 연결 부위를 붙여줘야겠지요. 어떻게 붙이냐면 길게 자른 한지에 풀을 바른 후에
끈의 연결 부위를 감아줍니다. 어떻소? 예쁘게 마무리되었지요? 마찬가지로 반대쪽 끈의 연결 부위도 한지를 감아서 예쁘게 마무리를 해주시오. 자, 어떻소? 손잡이가 달린 예쁜 한지 바구니가 완성되었지요? 그런데 무엇을 담으면 좋을까? 아하하! 바구니에 내가 좋아하는 간식, 땅콩을 담았소. 여러분도 좋아하는 색깔의 한지로 한지 바구니를 만들어 보시오. 한지 바구니 만들기 대성공이얼시다. 한지는 당나무나 삼지 당나무 껍질에서 얻은 섬유를 재료로 만들어서 닭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지는 천년이 지나도 잘 보존될 만큼 질기고 튼튼하다. 동서남북 중앙의 5방향에 각각의 색깔과 의미를 정해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한 우리나라 전통 색상을 구절판이라고 한다. 세상에나 만상에나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 한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네요. 서울에 종로라고 있다면서요. 거기에 한지 문화산업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한지가 쫙 전시가 돼 있대요. 아, 그리고 전라북도 전주에 가면 전주 천년 한지관이 있대. 자, 거기 가면은 실제로 전통 방식으로 한지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네. 당나무 껍질 벗기는 그 실제 모습도 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꼭 가보라고요. 알았죠? 당장 가볼게요. 좋아요. 자, 한지에 대해서 탐구한 기념으로 내가 한지를 한 장씩 선물로 드리리다. 감사합니다. 순호야, 한지에 편지 쓰면 되겠다. 편지? 누구한테? 혹시 나한테? 아니요. 순호가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대요. 그 친구한테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해서 한지가 필요했던 거라고요. 어머머머머머머, 세상에 순호 진짜 매력적인 사람, 아니 매력적인 호랑이다. 난 몰라. 난 그것도 모르고. 그런데 누구한테 편지를 쓰려고 그러나? 누굴까? 누군데 편지까지 쓸까요? 바나나. 처음 만난 순간부터 바나나 안 바나나 너무 달고 맛있잖아. 또 생각난다.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아이고, 이게 혹시 바나나 색깔인가? 뭐 나는 바나나를 본 적은 없으니까. 뭐 그게 그렇게 좋다니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한데 나도 좀 갖다 줘요. 내가 이런 것까지 주는데 가만 있어봐. 그럼 나도 바나나를 먹으면 나도 바나나에게 편지를 쓸까? 바나나, 바나나.